길고 비효율적인 회의라는 걸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다고 다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 주관자는 본인은 열심히 하는 걸 수 있지만 그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은 또 그 나의 활동들 중에 나의 목표 달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그 방법 자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될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비효율적인 회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그러니까 길고 비효율적인 회의라는 걸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다고 다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 주관자는 본인은 열심히 하는 걸 수 있지만 그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는 거죠. 특별히 길고 불필요한 회의가 사실 낭비 제거에 대한 어떤 방해 요소, 제거해야 될 핵심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대기 시간. 딱 기준에 의거해서 또는 빨리 결정을 해주면 일이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데 주력은 상사들이겠죠. 상사들이 의사결정을 안 해줘요. 기준을 모르니까 과연 이렇게 일해도 될까? 이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도 될까? 이 기준이 없어 그래. 왜 기준이 없냐? 시간을 피드백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써서 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보통은 유능한 상사라면 언제까지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서 밀어주죠. 근데 하다가 뭐 방향이 너무 안 맞아 보이거나 이러면 중간에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아, 이 정도 시간 지나면 이건 나와야 돼. 이거 지나면 이건 돼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이제 그땐 개입을 하는 거고, 그냥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 그럼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능한 관리자들은 나름의 이제 통박이라는 게 있는 거지만 탁월한 리더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생산성을 측정하는 거죠. 특히 뭐 회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칠애가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드러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좁혀서 설명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는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 회의는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이 회의를 왜 하냐? Y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다라는 구체적인 what. 이 두 가지를 명시하고 회의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서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참여자 딱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 내에 이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는 사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진행자와 의사결정자가 없는 회의.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거지. 진행자가 그거예요. 오늘의 아젠다, 데드라인 시간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슨 100분 토론은 아니지만 그런 진행자이거나 아니면 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회의의 종류는 많아요. 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도 있고 친목을 심지어 도모하기 위한 회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대부분은 다 성과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는 텍스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는 없죠. 모든 회의는 사실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행자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서 끝!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2시간 회의를 하기로 했더라도 3-4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시간은 무조건 세이브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 시간에 실제 일하는 게 좋겠죠. 불필요한 회의의 세 번째는 그냥 당연하게 하는 회의입니다. 앞에 이 내용들이 없이 관행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들,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회의의 내용이다라고 보여주고, 드러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LPD님께서 이영님의 회사 사례 하나를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 이런 회의가 다 없어졌죠. 회의가 없어졌어요. 저랑 만나는 회의는 그 구글 캘린더 이런 거를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젠다로 모이고 오기 전에 이러이런 거 정리해갖고 오고 이 문서 노션에다가 정리해갖고 쉐어하는 모임으로 사전에 그 정보를 주죠. 그래서 제가 막 주말에 막 그 한 주에 제 스케줄을 보면서 거기를 다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은 자동화가 돼 있죠, 당연히. 저는 이제 구글 캘린더에 입력만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회의 끝날 때마다 이 회의를 왜 한 거지? 이 생각을 계속. 야, 이렇게 할 거면 이 회의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 저렇게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이제 계속 그게 그렇죠. 개선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얘기를 해. 계속. 아, 요번 회의는 이것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 이번 미팅은 이 자료가 좋았어. 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번에 뭐 바뀌겠네. 그러면서 회의 끝나고 아주 짧게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그냥 피드백 정도를 하다 보면은 회의가 계속 개선이 된다. 근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죠. 저희가 맨날 오전에 이제 회의를, 미팅을, 전략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형 PT 이슈를 매일매일 다뤘었는데 형 PT 아젠다를 다루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그렇죠. 못하는 왜냐면 문제가 AI는 있었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키를 잡아야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아젠다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렇죠. 그걸 분리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미팅 일정을 조정해서 아젠다를 좀 세분화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딱
진짜 바로 집중된 그 주제만 다뤄요. 다른 걸 다루는 순간 낭비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고 중요한 얘기더라도 그 얘기는 이따 갑시다. 네. 하고 그 흐름이 딱 될 수 있게 회의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회의의 피드백은 사실 좀 어쨌든 리더십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아니죠. 부하 직원도 할 수 있죠. 저는 회사 생활 할 때도 날마다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대표님, 회장님이랑 미팅 끝난 거 난 거를 반드시 피드백을 합니다. 요번에 내가 이 회의의 내 목표는 이거였는데 이걸 달성 못했다. 이유는 이런 자료를 준비 못했다. 이런 논리 구조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상사의 논리에 밀렸다. 내가 상사의 논리를 캐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의 상황도 캐치하지 못했고 상사의 감정도 캐치해야 되고 상사의 시간대도 캐치하게 되더라고. 피드백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그게 잘 되니까요. 예전에는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4-5번의 미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잘 파악이 되니까 한 번에 다 끝나버려. 그 시간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죠.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는 거 같은 거는 좀 리더십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은데 부하 직원이 잘하면 불필요한 회의도 사라집니다. 항상 이렇게 마주쳐서 안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나요. 서로 할 수 있는 거. 네. 상사도 거기 깨어 있어야 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잘하면 이렇게 엇나가다가도 이렇게 막 쫓아가서 만날 수는 있거든. 어디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돼. 둘 다 깨어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배웠고 일을 그렇게 배웠고요. 요구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면 피드백. 회의 끝나면 바로 피드백.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하는데 하루 종일 피드백해. 하루 종일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해버리잖아. 그러면 1-2달 검토할 거가 이틀 만에 끝나버려.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일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기로 한 거를.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미팅이 계속 많다 보면은 실무를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뭐 요즘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이 거의 저녁 때부터 시작됐어요. 근무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미팅이었고 네. 끝나면 피드백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일할 시간이 없어. 회의를 많이 한 건 팀장이 돼서부터였죠. 팀장 맞아요. 아닐 때는 사실 뭐 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었고 팀장이 되고는 그때부터는 인용술로 갑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냐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회의하지만 내 일을 대신해줄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주는 거죠. 야, 지금 회의 이런 내용 나왔어. 빨리 보고서 준비해. 야, 이거 빨리 분석해봐. 야, 이거 정리. 너 오늘 무조건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야, 우선순위 바꿔. 다음 주에 하기로 한 거 지금 빨리 해. 막 이런 식으로 채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미팅을 하면서 바로바로 업무에 적용해야 되는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바로 뽑아내고 네, 바로바로 해주시는 위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일이라는 거는 팀원들이 해온 일을 검토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게 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팀장급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뭘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팀원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뽑아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와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해야 성과가 날 것이냐, 결국 여기까지 또 가요. 시간을 분석하면 또 그게 나옵니다. 온통 내 시간을 보니까 다 회의할 시간이야. 그럼 내일은 언제 해야지? 누군가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잖아요. 자동화를 시키든지 뭔가 이렇게 돌려놓고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야지.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근데 이 사람이 강점이 나보다 그 영역이 탁월한 사람이면 베스트가 되겠죠.